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를 선출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이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솜이 DT뉴스 24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꺼내들었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통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죠. 지방도 보면 이렇게 조금 쪼개져가지고 경쟁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특별법은 내년 3월 말까지 새로 만드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시 출범은 내년 7월로 대통령 제안이 현실화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게 됩니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이장호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관련 논의에 나선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은 빠져있다는 비판도 커서 민관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대전과 충남을 행정을 통합해서 새로운 통합단체장을 뽑겠다는 굉장히 전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김다솜이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행정통합이라는 이 의제를 이제 갑자기 제안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대전과 충남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다시 위치시킨 메시지인데요. 대통령은 특히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제 통합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하고 같이 이제 맞물린다는 걸 공식적으로 언급한 그러니까요. 첫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굉장히 컸고 파장도 컸습니다.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했던 이제 민간 협의체에서도 이제 이미 내년 지방선거 전이라는 시점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주민 체감도가 이제 워낙 낮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도민들이 이게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다만 대통령 역시 뭐 구체적인 어떤 실행 설계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발언은 통합의 완성안을 제시했다기보다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을 향한 통합의 제도적 정책적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라는 정치적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네. 사실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통합단체장 선출까지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갑작스럽고 전격적인데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께서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 것 아니겠죠. 같고요. 예, 예. 물론 이제 다 계산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만 네다섯 차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통합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 내에 사실은 지방과 관련되는 대통령 공약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국 3특이라고 5국 3특, 대선 봤을 공약. 때 예, 예.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방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게 이제 5국 3특인데 저는 이제 그 지방시대위원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제가 이제 대전시 위원장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11월 7일 날 제가 이제 세종에 그 전국 17개 시도위원장들 모임하는 데 갔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5국 3특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김경수 위원장이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지금 만약에 5국 3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 통합 논의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이걸 배제를 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이 대전 충남이 이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법안까지 만들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5국 3특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해서 민주당 쪽에서 좀 잠잠했던 여론을 그 한마디에 완전히 방향 전환을 시킨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뭐 하시잖아요. 예, 예. 그게 뭐 어떤 의도겠어요. 이제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대통령의 의도가 있을 텐데 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이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게 이제 주도권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꼴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시기도 아마 민주당이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행정 통합을 지방의 아젠다를 이 국가적 아젠다로 이제 끌어올리는 아마 그런 효과를 또 그런 기대를 좀 하시고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본인의 대선 공약 5국 3특이라고 하는 대표적 지역 균형 발전의 공약의 흐지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진 적이 없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본인의 공약도 하고 또 지방 대선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좀 기선을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왜 이 시점이라고 보세요? 사실 이 대전 충남의 통합은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선거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통합시장도 뽑아야 되고 의회도 구성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통합시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지 못하면 4년 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늦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 이게 너무 좀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서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정말 1년이라도 더 이거 해결을 늦추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급한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된 분은 어쨌든 선거에 새로운 통합단체는 뽑아야 이게 완성되는 거고 네.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라서 뭐 동시에 그걸 노렸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사무처장님께서 보실 때는 뭐 정치적인 예산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아까 방금 나왔다시피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급 선택은 원래 통합을 전제로 한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의 연결을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에 대한 이전에 많이 있었던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여러 것들이 이재명 정부 지금 거의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이슈를 돌리기 위한 그리고 공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의도라고 비춰지는데요. 저는 근데 어떤 이 국가적 전망이나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긴 안목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분명히 보이는데 조금 성급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제시를 했단 말이죠. 3월 정도까지는 특별법을 만들고 6월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자라는 어떤 로드맵을 선정했다고 할까요?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정말 뭐 시간이 좀 적어 보이긴 한데 가능할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교수님부터 먼저 전망해 주시죠. 물론 이게 법안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보겠죠. 그렇죠. 새로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생겼으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볼 텐데 기존에 이제 제출되어 있던 법안이 사실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낼 이 법안이 기존 법안과 어떻게 또 공통점을 가지는지 또 기존에 없던 어떤 쟁점 사안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입법 전략을 좀 효율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예상되는 그런 의제들은 일단 뭐 뒤로 밀어두고 네.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든다면 충분히 뭐 3월 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교육감 선거 뭐 이거 러닝메이트제로 할 거냐 뭐 그런 논란들이 사실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면 그런 논란이 사실 뭐 몇 달 안에 해소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 법안이 제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몇 가지 좀 걸림돌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최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다 떠나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어떠십니까? 지금 나온 로드맵 상으로 시간 지연 없이 모두가 이렇게 찬성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입장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아무리 그 대통령이 뭐 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원래 행정과 입법은 분리돼 있는 건데 지금 너무 다들 당연시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의지를 밝혔으니까 민주당이 다 따라갈 것이다. 이거는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분립 체계를 좀 너무 무너뜨리는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내에서 그리고 특히나 충남권의 농촌 지역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 충남과 대전의 산업적 구조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대전 충남에서 시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훨씬 10% 미만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층부 주도로 막 추진됐을 때 만약 추진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할 어떤 후폭풍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안에도 참여도 하셨고 굉장히 좀 관련 분야에 많이 몸담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3월 법 제정, 내년 6월 통합선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대통령의 발언 전까지는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좀 과연 될까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시면서도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심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국회에는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네.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천안 그때 타운홀 미팅 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과연 그 동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네. 그 다음 날 바로 찬성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양 시도지사, 의회가 지금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이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과연 법안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듬을 것이냐 그렇죠. 하는 문제죠. 예. 이게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재정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담을 것이냐. 지금 이제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안에 한 뭐 300여의 특례가 있다라고 본다면 근데 이제 그때는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가 없을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찬성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사실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네요.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예, 예. 과감하게 요거를 해서 정말 얼마나 완성도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 기자께서 언론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제 기대와 우려가 있죠. 네.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이것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구체성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특별 법안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손 봐줘야 하고 이런 그렇죠. 과정들이 거쳐야 되겠지만, 예. 그건 결국에는 일반 시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정치권에서 활발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아젠다가 떨어졌고 이제 어떤 시기까지 좀 정해진 아젠다가 떨어져서 그럼 지역 언론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많이 안 되니까 지역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교육감 선거의 러닝메이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감 선거는 무소속으로 진행하고 직선으로 뽑는데 예. 이 지금 특별법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이거든요. 교육감 선거.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기존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직선제로 뽑았던 어떤 입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완전 뒤집히는 거여가지고 이 관련된 교육의 중립성이라거나 교육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특례 292조가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상당수는 다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감사 면제 조항이라거나 예. 혹은 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조항이 10개 가까이가 다 따로따로 면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난개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보조금이 많이 뭐 내려오고 세제 혜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기로 결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통합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장의 어떤 이 의지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네네. 집행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권력의 집중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규모의 경제나 혹은 수도권과 대립할 수 있는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 혹은 굳이 통합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메가시티라거나 혹은 생활권 경제권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찬성 입장,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또 언론계에서는 또 지역 여론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 기자님?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한쪽으로 뭐 찬성이 맞냐 반대가 맞냐 이런 쪽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 결과 이제 찬성 쪽이 이제 우수한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아까 처장님이 짚어주신 대로 미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잘 모르느냐에 모르는. 네, 그게 그 과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지점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현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목소리는 통합의 방향성보다 과정과 방식에 대한 어떤 우려, 그다음에 이제 의문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검증을 요구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한두 달 시간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우려나 궁금증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이제 아까 뭐 눈치 볼 필요 없다, 더 이상은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더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돼서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뭘 얻어낼 수 있는 건가? 어떤 혜택이 필요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되게 통 크게 또 주장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제가 이제 그 통합 법안을 만들 때 예. 지금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할이요? 예, 이할. 국세와 지방세가 이제 지방세 비중이 20% 정도 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를 놓고 봤을 때 자치 사무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로는 지방자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 중앙집중 그런 행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제 끌어모은다고 모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3할 자치나 3.5할 자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창구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있는 정말 보물들이 많잖아요. 지방에서 그동안 애타게 원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뭐 재정이라든지 뭐 권한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대폭 넘겨주는 예,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정 특례일 텐데 국세를 지방세로 좀 이전해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것을 지방으로 이 통합시로 넘겨주게 되면 1년에 약 9조 원 정도가 이제 증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조 정도가 증액이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재정은 그대로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개발 지역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소외계층 이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대전과 충남이 하나였다가 헤어졌는데 그때 헤어질 때 명분은 뭐냐면 너무 그 현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1989년도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우리 충청권은 한 2시간권이에요. 모든 그렇죠. 게 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두 개를 다 분리해가지고 그런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뭐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구조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아마 그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의료 혜택이라든지 또 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치사무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서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부자치단체장이 두 분이잖아요. 네. 대전에 이제 행정부시장하고 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급도 차관급으로 향상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국가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재부의 예타 면제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행안부의 뭐 투자 심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도 한 10년 정도 유예를 좀 해달라. 그동안에 우리가 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개발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여기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렵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승인 없이 의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여기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뭐 그린벨트 해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특별시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5국 3특이 핵심 공약이었고 만약에 대전과 충남이 성공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그 공약의 어떤 마중물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선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실 때는? 네. 사실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폐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문제고 서울과 수도권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저출산 문제도 그런 서울 집중하고 무관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결국에 해소하려 그러면 청년들이 다 일자리 좋은 어떤 뭐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력도를 갖고 있는 도시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이 대전 충남의 통합이 그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법안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로 보면은 사실 다른 지자체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런 권한과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정말 집중해서 그런 권한들을 활용을 한다면 정말 우리 뭐 대전 충남 지역이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굳이 내가 서울에 안 살아도 저기 가면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부분에서 사실 수도권에 경쟁이 안 되잖아요. 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건데 뭐 가든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게 좀 있었다면 통합시에서 그런 걸 좀 풀고 해서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수도권에 대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감의 선출 문제, 이게 러닝메이트식으로 되면 교육계가 또 여론이 좀 중요한 거니까 또 대전 충남이 그동안 독립적으로 있다가 이게 합치게 되면 뭐 비효율도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좀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될까, 어떤 우려가 좀 있을까를 처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갈등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합청사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대전일까? 네, 뭐 대전일까, 충남일까,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쨌든 충남이라고 하는 곳과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합친다고 하면 뭐 50대 50 이렇게 구성하는 게 사실 어려우니까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시장 그분이 어디 사을국에 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 집무실이 어디냐, 그다음에 의회는 어디에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게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난개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남 지역에는 미개발 지역도 많고 대전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은 굉장히 난개발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놨는데 뭐 예를 들면 예타 면제 받아서 이것이 장기 적자를 누적시키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이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냐? 저는 이것도 지나친 장밋빛 전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때 재정이 예를 들면 구조가 있을 때 이 구조를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거대한 이 시장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재 뭐 지역 내 역할 배분이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전과 천안이 인구 규모가 좀 많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충남의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데 통합이 됐을 때 아주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배제될 가능성 혹은 뭐 굉장히 역할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농촌 지역이나 군 단위, 기초 단위에서의 고민도 좀 같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대전 충남의 통합으로 가기 위한 어떤 넘어야 될 과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통합을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잘 해나가야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결국에 이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그러니까 지역 발전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방금 이제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실 각 지역들의 이익을 최대한 이제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경쟁들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사실 이번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되는 게 대전하고 충남하고 뭐 국가사업 따는데 서로 경쟁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합친다고 해서 경쟁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합쳐도 대전 지역과 뭐 예를 들어 뭐 천안 아산 지역과 경쟁할 수 있어요. 다른 뭐 금산하고도 경쟁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할 것이냐, 즉 정치의 문제가 굉장히 정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또 이제 김재섭 차장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농어촌 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통합시에서는 더 작아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충남도 그렇겠죠. 일대하고는
달리 또 이제 대전이 끼기 때문에 더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할 커진 권한만큼 정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 주민이 주권자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김자님? 어쨌든 한 번도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막대한 어떤 제도 조정의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성숙하게 우리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것 또한 제도화가 될 수 있느냐. 네, 이게 문제인 건데 사실 뭐 저도 마땅한 뭐 방법이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충남도와 대전시가 이 특별 법안이 나오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기됐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관에서 주도해서 위에서 아래로. 네,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당시 현장에서도 많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 과정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이런 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가자라는 어떠한 목적은 분명히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은 아예 제도가 이제 무방비한 상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성숙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반드시 어떠한 시스템, 그 부분을 시스템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뉴스 프로그램 그 뉴스참이라고 하는 심층 뉴스를 통해서 그 여론을 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부족했던 점을 많이 짚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에서라도 그런 지역 주민의 여론과 공감대를 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민 설명을 포함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뭐 기대 효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당시 대세연을 통해서 발표되고 했었는데요. 네. 관련된 명확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조사 같은 게 없었어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보고서는 없답니다.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표들을 단순 합산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성급하다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아까 잠깐 사실 앞선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어떤 한 영상은 대전 충남 통합 영상이 아니라 충청광역연합 영상이었어요.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진 거죠. 충청광역연합은 그럼 왜 안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5극 3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통합으로 정해진 답이 있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이것도 운영을 잘 못했는데 어떻게 그럼 대안은 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과 또 대통령,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 원하고 있으니 그런 방향성이 설정이 될 테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대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저는 좀 주민 여론 수렴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답을 정해놓고 이게 좋습니다만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이제 앞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투명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접근성은 굉장히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다를 것 같다는 판단도 좀 해보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충청권 메가시티 할 때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는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장밋빛 그림만 그렸는데 막상 작동을 해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각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공무원들 파견 나오고 또 의원들도 4명씩 파견 나와서 사실 이제 광역의회를 구성을 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광역 교통망이나 이 정도는 서로 관심이 있는데 네. 그러나 디테일하게 뭐 국가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치가 안 됩니다. 서로 이제 각자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가 얘기했던 것이 광역연합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 광역연합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통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먼저 통합 쪽으로 가는 것이 좀 현실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했던 겁니다. 그 이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 또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번 이 이슈가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굉장히 이제 대전, 세종, 대전, 충남 따로 이렇게 후보들이 막 출마 선언도 하고 하다가 이게 일순간 지금 다 모든 게 정치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여질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우선 이게 통합이 정말 이루어져서 통합시장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이 통합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사실 어떤 자치단체장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돼요. 거의 이제 서울시장급의 그런 위상을 갖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줄었지만 그 한 자리가 굉장히 특별해졌기 때문에 경쟁도 굉장히 더 격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선거적인 측면에서 누가 더 이 통합의 어떤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지금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그렇죠. 입법화까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위주로 일단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죠.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반대를 해왔었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또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 충남 지역의 통합에 대한 공은 양쪽 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득해내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것 때문에 특별히 더 유리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통합이 되면 아마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또 상징적으로 엄청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미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출판 기념회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뭐 책도 많이 팔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판이 커지면은 그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법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이거 가지고서 이제 아마 양 당이 이제 이걸 좀 줄다리기를 좀 하겠죠. 그렇겠죠.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실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지금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러닝메이트제 할 것이냐. 이거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우리가 시범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2020년 12월 달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기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시장을 뽑지 않고 위원 10명 뽑아놓고 그중에 대표를 시장으로 임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통합시장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 교육감 선거 정도는 런닝메이트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선출하는 것도 아마 뭐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교육감 선거는 이게 바람 선거 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정책 대결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이제 정당이 배제돼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보수 진영 단일화, 진보 진영 단일화, 자기네끼리 다 정치인들 와가지고 지금 출판기념회하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치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런닝메이트가 그동안 학자들도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합 시의 비전을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교육감도 공교롭게도 대전, 세종, 충남이 지금 다 현역 분들은 못 오시거나 교육부 장관이 되시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후보들이 난립이라고까지 굉장히 여러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보면 러닝메이트로 간다고 하면 어떤 교육계가 정당의
정당과 같이 좀 간다 이런 또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잠시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지섭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입법 취지가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관련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것을 특례 형태로 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좀 사실은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는 뭐 장단점이야 모든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막말로 그러면 그 실험의 대상이 되는 지금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사실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뭐 그런 까감이 선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긴 했지만 막상 투표하시는 분들은 진지한 고민을 갖고 나의 자녀와 또 당사자성을 가지고 고민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훼손될 가치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시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 광역시도 예를 들면 대전 시민들이 충남 선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충남 도민들도 대전시장 선거에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그랬겠죠. 네, 근데 갑자기 그러면 과연 이 통합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거나 공약의 적합성이라거나 이 지역에 얼마나 공헌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판단 기준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좀 갑작스럽게. 이런 측면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지역 시민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통합시장 혹은 뭐 통합도의원, 뭐 시의원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김 기자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교수님께서 예. 아니 비슷한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네. 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교육감 선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후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뭐 출마 선언식으로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영향 굉장히 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요. 이 사안이. 지금 아마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통합 교육감 후보가 한 20명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예요. 우리 정치학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 직선제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아니 직선제를 하는 나라는 물론 많이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정당을 배제하고 이렇게 선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기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아까 말씀하셨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특별 법안의 초안이 이제 공개됐을 네. 때부터 네. 교육계에서는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런닝메이트 제도에 대한 뭐 그 우려인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까 짚어주셨다시피 이미 이제 교육감 선거도 현실 정치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선거의 구도라든지 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이 행정통합 논의에 있어서 교육계의 목소리가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노여론 한 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굉장히 크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달라진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전과 충남이 원래 1980년대까지는 같은 행정 단위였지만 갈라서 한 30여 년 만에 다시 뭐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좀 제언을 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전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정말 뭐 2월, 3월 내에 이제 어쨌거나 이 법안을 성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통합시를 출범시키자. 시민들의 동의도 얻고 통합시를 잘 출범시키자라고 하는 그 목적에 좀 집중을 해서 다른 좀 욕심들은 내려놓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좀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전 충남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큰 플랜을 우리 손으로 짤 수 있는 상황에서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수단을 갖고 정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죠. 보장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장된 건 아니지만 좋은 기회인 건 맞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무처장님.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극복과 또 변화와 또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물론 뭐 시급성도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잘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 물론 재정적 한계와 권한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과연 그것 때문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의 독일을 구해가는 과정보다는 다른 대안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채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연으로 인한 것은 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것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실력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의 논의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탑다운 방식의 상층부로부터의 논의 방식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의 권리 신장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왔던 어떤 큰 일관성을 좀 더 후퇴시키는 결정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정책 결정권자들과 또 정치권에서 충분히 수기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단순히 대통령의 공약에 마중물로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전 충청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대안들이 논의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 3월, 6월 속 너무 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실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 어떤 반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내기 위한 장치 같은 게 제안하실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공청회와 설명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높은 수준으로는 주민투표겠지만 지금 이 일정으로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데 더 다양한 여론조사와 설명회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포함한 토론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 수기를 담당하는 기구가 별도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반 논거가 이제 정책 설계에 실제로 반영되는 거를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특정 지역의 성장말을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성장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이 뒷받침돼야 행정통합 논의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정치적 이벤트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평가를 이제 나아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논의까지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졌죠. 네. 앞으로 3월, 6월까지 지역 여론을 잘 담아내고 어떤 대안을 또 제시하고 또 정책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언론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네. 이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계적인 추세예요. 프랑스도 그랬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도 이제 통합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행정체제와 관련되는 통합 문제라든지 기능 이양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그 권고안을 책으로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할 때 제가 지속적으로 이 대전 충남 통합 문제, 그다음에 충청권 메가시티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이것을 이제 팔로우업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진짜로 이번이 저는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놓치게 되면 대통령에서 추진하는
그런 오국 삼특도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짜로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분권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거는 이제 법률 안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허심탄회하게 만나가지고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발전할 수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 이런 걸 서로 손잡고 논의하는 그런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를 했지만 이제 돌아서서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지금은 못 만날 없죠.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 안 되죠. 예. 대전은 1989년 직할시로 출범하며 충남에서 분리됐습니다. 충남은 대전에 있던 도청을 2012년 내포 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걷던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이 될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슈로 시간표에 쫓겨 졸속 논의를 하는 건 경계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긴급 기획으로 이런 토론을 마련한 것도 이런 공론의 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대전 MBC는 앞으로도 행정통합 이슈를 발빠르고 꼼꼼하게 담아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